네, 이어서 이슈 플로우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부터 좀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슈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우선 금값부터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요즘 눈여겨봐지는 것이 금하고 원유가 되겠는데 우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지속 강세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이 계속 세다라는 거고요. 손여로 팀장은요. 네, 상승 사유가 이해는 되나 매매 관점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지속과 매매니까 이게 다른 관점이신 것 같은데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였습니다. 6월물 선물인데 금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0.83% 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운수당 2,257.10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전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였는데 또 이제 이걸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장중에는 2,300달러까지도 근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좀 내렸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달러랑 그다음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정반대로 가거든요. 예, 표를 보시면은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위험 자산이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그 금 가격이 오르는 지금 이유가 뭐 상당히 많아요. 중국에서도 뭐 사재기를 좀 하고 있고 네. 개인들의 어떤 사재기가 좀 요즘에 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좀 안 산다고 하는데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계속 사고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은 금 가격은 좀 내리고 이렇게 좀 반비례적으로 하게 맞아요.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아시다시피 또 이제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 관련해서 안전자산으로 또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 수요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되게 좋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럼 이제 달러 같이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이미 금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 사재기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중앙은행들이 어떤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뉴스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금이 사상 맞아요. 최고치를 찍는 거군요. 그래서, 달러로 연결돼서. 네, 그래서 미국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크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내 이제 3일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그래서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좀 코스닥이 좀 많이 내려요. 그렇죠. 내려서 뭐 내리면 거의 뭐 해칭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뭐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 금 관련주 이런 것도 좀 움직이는데 네. 오늘은 그런데 뭐 엘컴텍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가지는 않는데 이게 저희가 어젠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컴텍 얘기했는데 오늘 뭐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신다면 테마주로 접근하신다면 짧게. 짧게 보셔야 되고 내려오면 또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바로 사시면은 또 물리시거든요. 테마주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금과 관련해서 좀 내용 좀 들어봤고요. 팀장님께서는 상승하는 이유는 이해는 되지만 매매다. 짧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확실하게 이제 전문가님께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저도 뉴스를 많이 읽는데 보통 금값이 상승하는 사유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떨 때 금값이 오르냐면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거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거나 그다음에 공격 자산이 위축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나 금으로 이제 안전자산 가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 가운데 선을 긋고서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누가 더 안전자산이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다르고 저는 일단 비트코인형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도 위험자산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쪽에 가 있고 그다음 채권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게 금이랑 달러란 말이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주식도 잘 가고 있고 근데 그러면 금이랑 달러가 잘 간 이유를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잘 간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비트코인이랑 주식도 잘 간단 말이죠. 물론 비트코인에 한해서 잘 가고 있지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주식 대장들은 잘 가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약합니다.
지수는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해는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 마음속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종목들이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면은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매매를 권장하는 거니까. 근데 IT생 같은 경우도 오늘 가수분 안 나왔지만 최고 수급도분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좋아요. 네. 그다음에 엘컴텍 같은 경우도 4거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단기 차익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님 말씀대로 금 시세가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지금 금차트, 인베스팅닷컴이나 어떤 금은방에서 시세를 보면은 거의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2월 중순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원자재 관련이 얼마까지 갈까? 그건 모르겠지만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배경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매를 권장을 드리지만 엘컴텍이랑 IT생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 관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 고려아연이나 TKG 애강이나 뭐 BH 같은 종목들도 강세로 이제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BH부터는 업무 연관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단 IT젠이랑 엘컴텍을 매매하신 다음에 고려아연이랑 TKG 애강까지 이제 뭐 금을 정산한다든가 뭐 폐가전 제품에서 금을 이제 최출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걸 보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IT젠이랑 엘컴텍부터 보통 제가 대장주가 강세를 보면 보통 이제 순환매 나오는 종목을 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연관성이 가장 깊은 종목부터 보자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이 대장주들이 아직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대장주부터 보고 대장주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피로도가 이제 그 아랫단으로 갔을 때는 아랫단으로 가는 종목들을 보자.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가 급등했는데도 금은 또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예전에 알던 방식으로 사고를 했다가는 뭔가 좀 헷갈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걸 그만큼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 텐데요. 계속 이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또 국제유가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시리아의 영사관에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게 또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한줄평이요? 네, 중동 불안 재부각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 멀어지려 하니 주목받는 듯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과 관련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오늘 유가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 개장 직후에는 사실 3%, 4%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앞에서 시장 브리핑 들으셨겠지만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 가까이 낙폭을 키우는 부분이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약세가 강해지고 있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까지 낙폭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장 약세장이 보이자 조금 유가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침착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은 맞지만 유가는 사실 1%도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0.6%? 유가도 1%밖에 안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 시장의 하방에 베팅이 주로 이용이 되는 섹터들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런 악재에다가 내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수급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으니까 부정적으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이게 결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상 공격을 받으면서 8명이 사망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대사관들도 안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내가 너를 공격을 했지만 너의 심장을 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런 지적적 리스크가 안 생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너가 내 여기 급소를 피했다고 해서 너가 날 때리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네랑 물론 안 나왔지만 투자분들께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설마 참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 이거는 세부적인 뉴스고 좀 거시적인 뉴스는 아무래도 시장 하방 압력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분들이 좀 내동 수급이 가는 거죠. 이제 원유 쪽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전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유가는 1%밖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3에서 4% 움직이는 게 상식적인데 시장의 하방 압력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를 보려고 했었는데 변동성이 나와 버렸습니다. 네. 이제 방송 준비하고 대본 들었을 때까지는 외국인 순매수였는데 수급이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흥구석유, 한국석유 둘 다 외국인 순매도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중앙 에너비스랑 극동 유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거죠. 말씀드린다고 해서 네. 매수해가지고 오버나잇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유가가 추가 상승 나오는지 이렇게 4시간 단위로 체크하면서 매매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생각보다 큰 일은 아닌데 시장에서 뭔가 그런 꺼리가 필요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종목들을 봤고요. 이번에 전문가님입니다. 중동 불안한 부분이 좀 재부각된다. 이런 관점이시네요. 네, 폭격받은 곳이 그러니까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바로 옆이에요. 네. 영사관 건물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을 우선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폭격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는데 네. 이란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강도로 보복을 하겠다. 중동은 조금 저 속된 말로 노빠꾼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마 뭐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예, 뭐 무조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네. 이런 어떤 끝장을 보는 스타일들이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아무래도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오늘 뭐 저도 아침부터 봤거든요. 요 뉴스 때문에 저도 이제 유가를 체크했는데 네. WTI가 그러니까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죠. 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54달러. 네, 예, 올랐어요. 83.73달러인데 80달러를 우선은 좀 돌파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가가 좀 좋지 않아요. 물가 자극 요소죠.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도 봤는데 천연가스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몇 프로 좀 많이 좀 올랐는데 네. 그래서 관련주 뭐 GS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저도 뭐 장 초반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코스닥이 강하게 밀리면서 외인이 좀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증주로서 갑자기 부각이 돼요. 한국석유랑 흥교석유, 특히 흥교석유가.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이거 뭐 거의 해증주로 많이 움직이고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이슈적으로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보복 공격을 우선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시 좀 불거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종목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뭐 우리 또 팀장님 말씀하신 뭐 중앙에너비스 여러 극동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S-오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정제 마진 쪽 올라가고 있다고. 그쵸. 네. 중국에서 또 이제 생산하면 정제 마진이 또 등유나 경유는 또 감소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좀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쵸.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 차트적으로 돌파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중기적으로 좀 내려왔다 가긴 갈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보신다면 우량주 보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최고 유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90달러 선 정도도 가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증시 안 좋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는 유가는 좀 진정이 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해칭에 대한 전략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 증시 자체의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꺼리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게 뭔가 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차량 판매 그동안 굉장히 잘 팔았다라는 부분 보이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약간은 감소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테슬라도 간밤에 좀 약간 약세 중요한 좀 발표 앞둔 상태에서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자동차 섹터는 1분기 실적 기대 섹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손영 팀장은요. 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둘 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올해 뭐 수출 보니까 6개월 연속 이제 플러스입니다. 예, 무역 수지가 10개월 연속 이제 흑자 행진을 좀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저 기사를 한번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보니까
우선은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가 수출이 11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특히 이제 5개월 연속으로 성장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어제 미장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그랬죠. 메모리 반도체 3위 회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 2위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인데 뭐 목표가 상향으로 또 상당히 상승이 나왔 6%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뭐 제가 지금 자동차 쪽 얘기하고 있지만 네. 반도체 쪽이 수출도 살아나고 뭐 국제적으로도 미국장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기사에도 제가 보니까 결국엔 수출 침체기의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가 또 수출 둔화 흐름입니다. 1월, 2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엔 저 PBR 관련해서 상당히 상승이었는데 벌써 지난주부터 좀 추세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보지 않고 일부 종목, 예를 들어 DIC 같은 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려고 네네. 적어놨었는데 거기에 뭐 서머리 돼 있을 겁니다. DIC 같은 경우엔 폭스바겐의 이제 2분기 이제 수주권 때문에 이런 종목만 가요. 그래서 추세 좋은 것만 보셔야 돼. 만약에 자동차 쪽 보신다면. 해야 한다면. 네,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제 향후 전고체 쪽이나 이런 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쪽을 뜯어다 보면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오늘 SSD 있죠. Solid State Drive라 그래갖고 이제 맞아요. 저장 장치 그냥 아닙니까? 하드 드라이브인데 조용한 거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을 25% 올린다는 또 얘기도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낸드 쪽, 뭐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만 이쪽 수혜라 뭐 테스 이런 것들도 가거든요. 예. 이쪽도 수출이 늘었어요. 24.5%.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선 통신 쪽도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그러니까 기사를 좀 보시면 어떤 부분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예,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자동차 쪽은 둔하니까 그리고 또 추세도 우리 대표주인 뭐 기아나 현대차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보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자동차 쪽인데 전 자동차 쪽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이게 봐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만 별론 건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유명 메이커들도 다 부정적인 건지 이것도 좀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테슬라 또 이제 1분기 이제 그 인도량 발표도 있는데 다 지금 목표가가 인도 예상치가 개수가 낮죠. 많이 지금 낮아졌어요. 네,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기대치가 얘기죠.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좋을 수 있으나 둔화되는 건 좀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데 국내 어떤 배터리 3사들 별로 좋지 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2분기 이후에나 이제 배터리 쪽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조금 기간을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결국에는 좀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오늘도 장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코스닥이 조금 빠지는데 특히 조금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빠져요. 그렇죠. 간밤에 우리 파월 의장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네. 금리 인하 또 서둘 필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국채금리 10년물에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발작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10년물이. 그래서 오늘 좋지 않을까 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빼면서 금리 인하 최선호 섹터 아니었습니까? 금리 인하가 돼야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이 좀 빠지면서 지금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본질은 외국인이 이쪽 팔고 삼성전자 사요. 그렇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조금 안 사는데 그게 답이군요, 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자 지금 보십시오. 거의 3%대 아까 올랐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섹터인 뭐 CXL 쪽도 좀 오르고 이런 모습이니까 제가 삼성전자 사시라고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오히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에 저희 에코프로 BM이 수급몰이 쫙 하면서 다른 네, 거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연출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환율이 1,350원대입니다. 되게 높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저희 국내 증시 안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지금 미국 입장에서 확실한 마이크론 거. 테크놀로지 그쪽 좋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마이크론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장 안에 있는 돈을 좀 빼서 반도체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 쪽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 조금 소강 상태 보이다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4월 26일 날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그쪽을 다시 또 이제 하이닉스 양을 또 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네. 반도체 얘기만 나오시면 네, 흥분했습니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중장기로 보자고 하셨네요. 네, 오늘 다루는 뉴스 중에 반도체가 없었는데 반도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기승전 반도체로 흘러들어가는데. 네. 저는 전기차랑 2차전지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실적보다는 사실 주주 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만 치고 나가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랑 기아가 어떻게 보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천년만년 승승장구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산업동향을 보더라도 일단은 자동차가 잘해줬었죠. 자동차가 잘해줬었고 반도체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 워낙 못했던 섹터니까 기저효과나 뭐 재고정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확실히 완성차보다 성장폭이 커지니까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절대적인 증가폭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증가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었죠. 작년 하반기 때, 작년 3분기 때.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현대차랑 기아한테 다소 아쉬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준금리 한창 올릴 때 현대차랑 기아가 판매 대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이유는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원화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적게 팔아도 환차 이익을 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판매율도 줄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410원대 아니었죠, 이제는. 1,370원, 1,340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면 한 10원 정도 오르고 그렇죠. 기대감 생기면 다시 떨어지고. 근데 우리가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는 작년이랑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 더. 근데 그렇죠. 네. 아쉽게도 우리가 전기차 판매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으로 선방을 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투심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투심 영향을 받기 전 이미 올랐으니까 현대차의 기아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2차 전지도 좀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고체 관련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랑 삼성 SDI랑 뭐 코스모 신소재랑 아바코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완성차랑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전기차 밀리면서 2차 전지 올라오더라고요. 전기차 이제 전고체 뉴스로. 근데 이제 11시, 12시 되면서 코스닥 낙폭이 더 커지다 보니까 도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완성차랑 완성차 부품은 오늘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실적은 나오고 저평가 매력도 있는 기업들이니까 네. 물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셨던 분들 조금 쉬셨다가 눌림목 만들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차량 판매 감소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